실버백 고릴라 이반은 빅탑몰 서커스에서 망해가는 수의 간판 스타입니다. 그는 자신의 빌보드도 있고 없는 게 없어. 어쨌든 스는 한 사람만으로는 진행될 수 없으니 그때 링마스터인 맥이 나서는 겁니다. 그는 공연 중에는 장난기가 많지만 그 후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그는 야구에 꽤 재능 있는 암탉 헨리에타, 불안 증세가 있지만 공 다루는 실력은 꽤 좋은 바다사자 프랭키, 그리고 소방차의 탄토끼 머피 등 다른 동물들을 여럿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머피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왕 스텔라입니다. 이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아주 나이 많은 코끼리죠. 그리고 그녀의 동료 출연자 스니커스가 있습니다. 스의 약간의 품격을 더하기 위해 그저 그곳에 있는 푸들이죠. 이반은 그저 자기 자신이면 된다고 믿게 되었지만 그는 무대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난 고릴라가 아니야. 스가 끝난 후 그는 어린 소녀 줄리아가 유리 칸막이 옆에 앉아있는 자신의 우리로 돌아갔나. 그녀의 아빠 조지는 그 수에서 일해서 항상 그녀를 데리고 와. 이번에는 그녀가 이반의 그림을 가져와 그에게 선물로 준나. 맥이 그들 곁으로 다가와 조지에게 아내 사라의 안부를 묻자 그녀의 건강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그는 줄리아에게 새 크레용 사라고 돈을 좀 주었고 그 대가로 감사를 듬뿍 받았다. 모두가 떠난 후 맥은 망해가는 스에 대해 이반에게 한탄하며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기를 바랐나. 그는 자신이 고릴라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해 비참해졌다. 그날 밤 이반과 스텔라가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실버백의 배 위에서 자고 있는 동안 좌석이 얼마나 텅 비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어쨌든 그녀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를 격려하는데 최선을 다한나. 맥은 그들의 다음 수 전에 준비를 하고 곧 이반이 발표할 차례가 됩니다. 그는 평소 하던 우르렁거리는 신임을 했지만 박수 소리는 잠든 아기조차 깨우지 못할 만큼 작았다. 스가 끝난 후 줄리어가 또 다른 선물로 그녀의 낡은 크레용 세트와 종이 약간을 들고 들렀습니다. 그걸 주자마자 그냥 아빠랑 휙 가버려. 그날 밤 이반은 맥이 스니커즈에게 사료를 주는 모습을 지켜본나. 떠돌이 개 같은 그의 친구도 눈치채고 맥은 그에게 눈짓으로 되받아친나. 어쨌든 단장은 조련사 카스텔로가 떠돌이를 들인 것에 대해 심하게 야단쳤다. 실버백은 줄리아가 준 크레용으로 무당벌레를 그려보기로 합니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그의 개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카스텔로는 이반에게 뭔가 손을 쓰려고 새잠을 열었지만 이반을 한번 보자 오싹함을 느꼈다. 다음날 맥은 쇼핑몰 동료인 마이크가 갤러리아로 옮겨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업이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마이크를 붙잡지는 못했다. 그는 이반이 딱정벌레라고 밝히기 전에 100만 가지도 넘는 온갖 것들을 짐작했다. 마이크가 나가면서 뭔가 꿍꿍이를 부렸다. 다음 수에서 맥이 참석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제발 데려오라고 거의 간청할 정도였으니 말이라. 그녀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바브이라고 이름 붙여주기로 한 이반의 길 잃은 잡종개를 그린 것이라. 줄리아가 초상화를 의뢰하는 방식은 피카소조차 한 수 배울 만하라. 이 깊은 정체성 느낌이 그 떠돌이에게 엄습했고 어린 소녀가 떠나기 직전에 그녀는 이반의 그림을 언뜻 보았다. 그녀가 그것을 아빠에게 보여줬는데 아빠 눈에는 낙서로 보이지만 줄리아 눈에는 딱정벌레로 보인다. 그녀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다는 사실은 이반의 심금을 울린다. 날이 밝자 맥은 왠지 들떠 있었다. 스니커즈가 문까지 그를 배웅하는 동안 그 틈을 타 밥은 그녀의 방으로 살금살금 올라갔나. 그는 제대로 된 야만인처럼 방귀를 뀌고 그녀의 사료를 먹는다. 바로 이 순간 스니커즈는 밥에게 길들임의 복음을 전파하며 돌아온다. 아쉽게도 그 개는 자유를 선호해요. 그녀는 새 동물이 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밝힌다. 밥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강아지 문을 넘자마자 이반에게 소리 지르며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그 소식을 알린다. 잠시 후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문이 씩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맥은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 새 배달물을 보고 놀라 서 있었다. 그것이 그를 너무 세게 쓰러뜨려 심장이 멎을 뻔할 때까지는 말이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스텔라를 불러야만 했고 새로 배달된 것은 알고 보니 아기 코끼리였다. 아주 우아하게 그녀가 코를 뻗자 새끼도 따라합니다. 듣자 하니 그 작은 녀석은 저지에 있는 망한 서커스에서 사온 것이고 이름은 루비라고 한다. 그들은 즉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녀는 이를 이용해 어린 코끼리를 트럭 밖으로 유인한다. 맥이 루비가 스를 살릴 거라고 주장하자 이반은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반이 잠들려고 애쓰는 동안 어린 루비는 모든 아이들처럼 질문 또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반이 무섭지 않다고 불쑥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의 최선이 실패한다.
다음 공연에서 이반이 가슴을 채 두드리기도 전에 맥은 새로운 헤드라이너를 소개하려고 이반의 무대에 막을 내려버렸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귀여워서 온통 감탄 일색이었다. 바로 루비였다. 그리고 맥은 루비라는 이름의 R 발음을 어찌나 심하게 굴려대는지 이반은 그걸 듣기만 해도 몸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질문 공세를 이어가며 이반과 밥을 짜증나게 했다. 루비는 열렬한 박수를 받아 남은 공연이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새벽녘에 루비가 담긴 새로운 포스터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스의 생기가 돌아온다. 아기 코끼리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공연이 거듭될수록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줄리아는 루비에게 인사하려고 들렀다가 스텔라가 서 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늙은 코끼리가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줄리아는 아빠에게 전화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맥에게 연락해 함께 그것을 살펴본다. 한동안 헛되이 살펴본 후에 맥은 아침에 수의사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조지에게 코끼리 먹이에 아스피린을 좀 넣으라고 제안했다. 그날 밤 그녀는 루비에게 자신이 어린 코끼리였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숲속 깊은 진흙에 빠져 있었고 줄리아 같은 어린 소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녀를 구했다. 이야기는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모든 동물들이 야생에서 자유롭게 사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텔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물원 풍경을 정말 멋지게 그려내고 이어서 루비에게 자러 가라고 지시했다. 다음 공연 시간인데 스텔라는 아직 발에 체중을 실을 수가 없어. 조지는 그녀를 수에 내보내지 말자고 제안했고 맥이 동의하면서 루비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하게 되었다. 단장인 그는 어린 코끼리를 소개하러 나섰지만 루비는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차례를 2번 놓쳤다. 바로 이때 이반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그 동물을 격려하려 내려와서는 나가서 그저 자신답게 하라고 조언한다. 세 번째 소개가 끝나자 루비는 그런 용기에 대한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지만 스텔라는 그날 낮에 너무 신나게 놀았던 것처럼 골아떨어져 있었다. 아무튼 이반은 어린 친구에게 당근 하나를 그려주고 그들은 그의 재능을 비밀로 지키기로 약속한다. 물론 루비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만 이반은 어렸을 때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밥은 곧바로 그를 대신하며 자신이 못된 인간에게 버려져 다리에서 떨어진 뒤 익사하도록 내버려졌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것은 잠자리 동화라기보다는 공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반이 다시 고삐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실버백은 사실상 맥과 그의 아내 헬런에게 길러졌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 공원에 놀러 가기도 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좋은 의미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내 그들 중 여러 명과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 이반은 고릴라였기 때문에 어지럽히고 소파를 찢는 것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달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자 헬렌은 질렸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을 위해 지어진 한제 우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맥과 이반만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와 보니 루비는 벌써 곤히 잠들어 있네요. 속삭이며 그녀는 그에게 루비가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이반은 그녀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넸고 그 자신도 막 잠을 청하려던 참에 스텔라가 그를 불렀다. 자유로운 삶. 이반은 실버백으로서 생명을 걸고 맹세했고 스텔라는 그의 손을 코로 감싸며 마지막 말 안녕을 남겼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 스스로가 슬픈 것 같았다. 모든 동물들이 늙은 코끼리를 그리워하며 서커스의 우울함이 감돌았다. 알고 보니 바브의 방정맞은 입은 스텔라가 죽기 전에 이반이 그녀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맥은 이 순간 정신을 차리고 모든 관심을 루비에게 돌리며 내일부터 그녀의 공연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루비와 그녀의 기대를 상대해야 한다. 그는 이 딜레마 속에서 잠이 들었고 밥이 그가 잠에서 깰 때까지 핥았다. 이반은 처음에 혼란스러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고 맥키를 그렇게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야. 잡종견이 이반에게 맥이 루비에게 공연을 위해 새로운 물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린 코끼리는 가장 쉬운 재주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맥은 계속 시킵니다. 그는 오후 늦게까지 그녀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루비가 피곤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명백하다. 줄리아는 상사로부터 루비를 구하려고 하는 아빠에게 이것을 보고한다. 맥이 작은 코끼리를 계속 밀어붙일 때마다 이반은 점점 더 화가 난다. 작동이 안 돼요. 갑자기 루비가 퍼지는 물풍선처럼 코에서 물을 뿜어내며 응수했다. 맥의 가발이 날아가 버렸고 수치심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접게 되었다.
나중에 이반은 자신과 루비가 고속도로 반대편 숲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줄리어에게 우리 열쇠를 가져다주게 할 계획을 세운다. 잘 될 거라고 너무 확신했기에 그는 루비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 형태로 말해주면서 그의 이야기 속 코끼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다음날 줄리아가 도착하자 이반은 그녀에게 자신의 그림들을 보여주며 그녀가 그중 열쇠 그림을 알아채기를 기대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제대로 보기도 전에 맥이 들어와 그림들을 훑어본다. 그는 이반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언론이 그림 그리는 고릴라에 대한 소식에 열광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거의 즉시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가 옳았어. 리스 매체들은 그 소식을 마치 UFO 목격담처럼 다룬다. 불과 며칠 만에 서커스는 수가 매진되기 시작했고 밥은 건중 쪽으로 이반의 주의를 돌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신나 있지 않습니다. 스텔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서 맥은 무대에 올라 8번 출구에서 온 예술가 유인원 이반을 소개했다. 그가 캔버스와 크레용 몇 개를 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는 그냥 맥에게 애을만 한다. 이반 빼고 모두가 그 별명이 착착 감긴다고 생각한다니 아쉽다. 링마스터가 이반을 다시 소개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실버백은 흥미없는 소녀처럼 걸어가 버렸다. 그 후에 맥이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는데 밥은 구석에 숨어 있었다. 그는 카스텔로에게 수도 없이 전화하며 그 개를 다시 보게 된다면 그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날 밤 카스텔로가 밥을 잡을 그물을 준비하는 동안 이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밥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계획대로 밥은 먼저 카스텔로에게 다가가서 즉시 그의 엉덩이를 물어 조련사가 자신을 쫓도록 만들었다. 그는 평소처럼 이반의 우리로 달려들지만 이번에는 그 실버백이 잠든 척한다. 이를 알아차린 카스텔로는 세 장 열쇠를 꺼내 세 장 안으로 들어가 그물을 들고 밥에게 다가갔다. 이반은 바로 이때를 노려 뛰어내리며 덩치만으로 카스텔로를 이압한다. 불쌍한 조련사는 몇 초 안에 기절합니다. 이반은 카스텔로를 우리에 가두고 루비에게 스윙해서 그들이 야생으로 향할 거라고 알려준다. 그녀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 물어서 이반은 모두 풀어주러 돌아갔습니다. 함께 출구로 향합니다. 밥은 스니커즈를 같이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 푸들은 자신이 야생에서 2분도 못 버틸 거라고 확신한다. 듣자 하니 그녀는 헤어 드라이어가 마치 심장처럼 꼭 필요한가 봐. 앵무새 델마가 문에 계속 들이받는데 밥이 문이 잠겨 있다고 지적한다. 아주 잠깐 그들은 모두 희망이 없어 보였다. 이는 밥이 이반에게 400파운드가 넘는 실버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때까지였다. 이반은 그냥 문에 들이받았는데 문짝이 경첩새 날아가 버렸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잡종견을 따라갑니다. 경보가 울리자 승무원들은 바깥 세상의 모습에 잠시 경이롭게 감탄했지만 이내 밥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며 소리쳤다. 나중에 우리 안에서 카스텔로가 맥에게 전화를 걸어 동물들이 서커스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자마자 그 대머리 남자의 눈에서 잠이 확 달아났다. 길을 건널 시간이고 머피의 소방차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잊어버렸다. 몸을 빼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이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차 때문에 불쌍한 토끼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막판에 이반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안타깝게도 그가 아끼던 트럭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빈 우리들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는 카스텔로를 풀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이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몇 초 뒤 맥이 헐레벌떡 도착한다. 한편 모든 동물들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운데 머피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덤불과 나무들을 감상하면서 자유로운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주의 계획은 달랐어. 덤불을 가로지르자 이반은 다시 한번 빅탑물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들은 콘크리트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숲을 통과해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모두 말없이 서있자 분위기는 침울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즉시 숨으라고 재촉하고 이 침입자를 겁줘서 쫓아내기 위해 크게 우르렁거리나. 이반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는 누군가를 보았다. 바로 이 순간 맥이 이반을 진정시키려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그들 중 아무도 안전하지 않으며 고릴라가 루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이반은 결국 뜻을 굽혔다. 그들 모두 서커스로 돌아오고 맥은 그들을 보다가 잠이 든다. 그는 맥과 상황을 확인했는데 맥은 탈출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이 문 닫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일찍 와서 가능한 한 돕는 조지에게서 잠에서 깨어났다. 조지는 그 점을 이해하고 그래서 맥을 태그 아웃시킵니다. 동시에 루비는 야생이 정말 어떤지 이반에게 다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실버백은 자신이 기억할 수 없다고 이미 말했음에도 루비가 그만두지 않자 짜증이 났나. 밥은 그에게 애초에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반은 죄책감을 느껴서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항상 진흙을 찾고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을 진흙이라고 부르셨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릴 수 있는 곳 어디든 진흙으로 그림을 그리곤 했고 친구들이 나무에 올라갈 때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만의 재미였다. 아빠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그에게 가슴을 두드리는 법까지 가르치려 했지만 이반은 첫 시도에서 진흙 속에 넘어졌다. 그는 여동생 태그와 노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계속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그들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것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어린 루비는 이 부분에서 이반의 이야기를 방해하며 태그가 얼마나 재미있게 들리는지 말합니다. 그녀는 그때 이반의 누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실버백은 이야기를 마저 하지 않으려 하지만 루비는 고집한다. 어느 날 이반이 진흙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숲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너무 조용하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침입자들이 고릴라들에게 달려들었고 이반의 아버지는 아들을 등에 들쳐 업는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 무리의 다른 멤버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목숨이 걸린 듯이 달렸다. 정말 그랬기 때문이라. 그의 아버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를 나무에 숨기고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결국 총에 맞았을 뿐이었고 이 한순간은 어린 이반에게 깊이 남았다.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부대원들을 만나지 못했고 싸울 만큼 강하지 못했다고 여전히 자신을 타단다. 루비는 스텔라를 대신하여 이반을 격려하며 아빠가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했음에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야셈으로 돌아가려다 실패한 후 다들 아직 아파하고 있다. 줄리아가 마침 그때 고모, 이모에게서 받은 핑거 페인트를 가지고 나타났어. 그녀는 그것을 이반에게 선물하고 그의 곁에 가까이 앉아 진심 어린 독백을 쏟아낼 준비를 했다. 그녀는 말없이도 이반이 더 이상 서커스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음을 여전히 이해하지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안타까웠나. 실버백은 슬프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나. 그날 밤늦게 그가 물장난을 하다가 맨손으로 그림을 그리던 때가 떠올랐다. 이는 이반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그는 줄리아가 놓고 간 페인트를 찾으러 황급히 돌아갔다. 이반은 밤새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몰두해서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편 맥은 집에서 차를 몰고 와서 분장을 하려고 자신의 부스에 도착했고 지역 뉴스 기자 캔디스와 인터뷰할 시간이 있다. 그는 8번 출구의 예술적인 원숭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터뷰를 하녀만나.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는 그저께 밤 동물들이 탈출한 일에 관한 겁니다. 맥은 이것을 즉각 부인했고 그런 것을 믿는 기자를 조롱했습니다. 이어서 프랭키가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지만 이반은 그림 그리느라 너무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나. 맥은 무언가 새어나가면 문을 닫게 될까 봐 두려워 시선을 돌려 그에게 밖에 있는 기자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유리졸이 빠져나와 딸이 전등을 켤 수 있도록 바쁘게 신경 쓰고 있는 조지에게 다가갔다.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고 이반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루비가 공연할 시간이니 다음은 당연히 이반이라. 걱정하는 밥은 친구를 확인하러 올라갔다가 그가 본 것에 사로잡힌다. 맥은 평소에 소개를 하며 이번에는 실버백을 영장류 피카소라고 칭한다. 어쨌든 커튼이 거치고 줄리아가 이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고릴라를 보는 대신에 관중들은 울창한 숲과 샘물 그리고 풍부한 햇살을 담은 그의 아름다운 손그림에 감탄한다. 청중은 이반의 재능에 감탄하여 조용해졌고 몇 초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는 조용히 바다의 일부를 그의 털로 닦으며 줄리아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녀는 이것에 매료되어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는 듯하다. 마치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 흥분한 채 아빠에게 달려가서는 이반의 그림이 보이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조어지가 그것이 아름답다고 인정하자 줄리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반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한다. 그는 직장을 잃고 싶어하지 않지만 딸이 옳은 일을 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조지는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입구 근처에 있는 기자 캔더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에 그는 말이 없어졌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 눈의 반짝임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그는 아이를 보내준다. 주저없이 줄리아는 기자 옆으로 달려가 자신을 소개한다. 다음날 일찍부터 시위대가 쇼핑몰 앞에 모여 이반과 루비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맥은 아직 집에 있으면서 막 토스트를 먹으려던 참의 뉴스에서 그것을 들었다. 캔디스는 이반의 그림이 그의 자유를 향한 추구를 나타낸다는 소문을 냈고 모두가 그 말을 믿었다. 서커스에서 어린 루비는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반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화가 났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그는 그들이 사실은 그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이해시켰다. 그는 이어서 스텔라가 말했던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키며 늙은 코끼리는 그저 그들이 야생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머지않아 빅탑 서커스는 완전히 폐업합니다. 다음날 야생동물 관리팀이 다른 동물들을 데리러 방문했고 그래서 프랭키와 헨리에타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맥은 짐을 정리하면서 툴툴거리고 또 툴툴거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루비의 20개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며 자신이 가는 곳에 다른 코끼리들이 있을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반은 그녀가 어쨌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다른 코끼리들에게 서커스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텔라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잠시 늙은 코끼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뒤 야생동물 관리국의 마야 박사가 손에 간식을 들고 나타나 루비에게 와서 받아가라고 신호했습니다. 코끼리는 이반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끄덕여준다. 천천히 걷던 두 사람은 헤어질 시간이 되자 각자 다른 길로 행했고 루비는 이사와 함께 걸어갔다. 둘만 남게 되었으니 맥은 스니커즈에게서 1호를 찾는다. 동시에 밥은 이반의 우리로 몰래 들어가 더 이상 그의 배 위에서 잠들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실버백은 거해 즉시 그에게 줄리아가 선물로 주었던 봉제 고릴라인 나태그를 건넸습니다. 그는 개가 잠드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인정받는다. 밥이 보호소로 보내지기 전에 떠나야 한다니 아쉽네요. 나가면서 그는 실버백에게 자신이 하나뿐인 이반임을 상기시킨다. 이 아름다운 순간은 맥 때문에 방해받아 밥은 도망치려고 합니다. 단장은 아무도 쫓아갈 기분이 전혀 아니지만 밥은 혹시 몰라서 도망친다. 그 후 맥은 이반과 함께 앉아 옛 추억을 되짚으며 처음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귀여운 사진까지 꺼내 보여주고 이반은 그에게 다가갔나. 그들은 매 공연 전에 늘 하던 대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고 이마를 맞댔다. 나가는 길에 맥은 이반이 그리울 거라고 인정했다. 그는 훌쩍임을 참고 우리 문을 밀어 열었다. 마야 박사가 이번에는 이반을 가둘 만큼 큰 우리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실버백에게 그에게 그 자유를 줄 때가 되었다고 장담했다. 이반은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 잠이 들기 전에 잠시 주위를 둘러본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하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 새잠에서 다른 새잠으로 옮겨졌음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필사적으로 그는 출구에 몸무게를 실어 부딪혔고 거에 다시 그럴 뻔했다. 그는 마야 박사님의 목소리와 그 뒤를 잇는 하얀 방이 그의 집이 아니라는 약속을 듣고서야 비로소 멈춘다. 버튼을 누르면 문이 끝까지 말려 올라갑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반은 얼굴에 비추는 햇살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만끽한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 거대한 동물원 안에서 다른 고릴라 가족이 그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그는 한 팔을 먼저 내딛어 잔디를 느끼며 그러고는 꽃향기를 맡으러 완전히 밖으로 나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코끼리들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팔린 이반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 소리를 쫓아 달린다. 그는 그쪽 방향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 정상에 오르자 루비가 다른 코끼리들 사이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본다. 이반은 이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스텔라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루비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말한다. 이반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느슨하게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반은 1962년에 중앙아프리카에서 밀렵꾼들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사랑 넘치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몸이 너무 커지자 워싱턴주 타코마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쇼핑몰의 볼거리가 되어 27년간 실내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림을 배웠고 1994년에 지역 주민들은 그를 더 나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시위가 성공했다. 이반은 돌아다니기에 충분히 넓은 애틀랜타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참 후에 밥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다. 이반은 처음에는 그가 진짜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 떠돌이개는 몰래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줄리아 엄마 세라가 그가 있는 것을 좋아해서 줄리안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번에는 거짓말하고 있어. 이반에게 줄리아와 줄리아의 아빠 그리고 심지어 맥까지 방문한다. 이번에는 가발 없이 왔고 이반이 정말 멋져 보인다고 인정했다. 밥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가 하나뿐인 이반임을 상기시키고 그는 안심시키는 듯 미소 짓는다. 이반에게는 비극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그 계기로 정말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새인가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금 세 장 속의 새는 아직도 하늘을 모른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끝나자 그는 진정으로 속한 곳인 야셈으로 돌아가야 했다.